운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젊을 적 저는 운명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사건 덕분에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운명과 인연은 한 상처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가난했던 집에서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투박하게 뭉친 주먹밥 덩어리를 제 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는 길 조심하고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날씨도 추우니까 들어가요. 생각해보면 농사를 짓는 것만큼 정직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새벽부터 바쁘게 일어나서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주고 잡초를 뽑고 금이야 오기야 가꾸고 보듬고 하늘이 도와주셔서 제때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계절이 지나 수확할 때가 되면 그 결실을 열매로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부모님이랑 일 도와주는 게 평범하지만 평생을 촌에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불안했던 건 있었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넓은 세상을 밟아보자는 마음이었어. 기차에서 엄마가 준 주먹밥을 한 입 먹었는데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 주먹밥이 이렇게 짜다니까? 엄마를 생각해서 답답해하거나 물을 마시면서 막힌 가슴을 내려쳤다. 날이 밝기 전 어두운 부엌에서 밥을 만들다 보니 소금이 쏠린 것 같아. 그 짭짤한 소금 덩어리 주먹밥을 꼭꼭 씹어 다 먹었어. 혼자 서울로 가려는데 아버지는 날 떠나는 날까지 나오지 않았어. 손을 흔들며 울던 엄마가 다시 주먹밥을 만들러 혼자 돌아갔어요. 엄마를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에 결심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벌써부터 마음이 미어져서 어쩌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을까? 옆에 말끔하게 생긴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자리가 있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를 꽉 꺾고 창문을 바라보던 나는 어느새 꿀잠을 청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옆에 있던 남자는 없었어요. 다리 끝이 풀린 모양이었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돈이 없어졌어요. 미련스러우니까 어떻게 그냥 잠깐 졸았던 거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내었거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주신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자책하게 됐어요. 어떻게 서울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기차에서 내린 후 단정한 양복 입은 신사에게 물었어요.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정감 있는 서울 사투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신사가 기뻐하며 미술을 즐기며 길을 안내했고 듣던 대로 서울은 볼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좁고 복작복작한 골목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오며 배가 고팠고 길을 잃었던 이옥수는 힘겹게 구로공단에 도착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는 재봉틀이 울리며 기쁜 소리가 울려 퍼졌고 1978년의 구로공단은 국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자주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기숙사가 차 있어 다른 숙소로 이동해야 했는데 친구에게 따르며 새로운 곳을 알아가며 긴장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구로공단에서의 추억을 재미있게 나누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벌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을도 마세요? 50평에 100평 넓이의 양국주택인데 통로를 따라 번호가 매겨진 개방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늘어져 있었어요. 방에는 연탄 아궁이와 수도꼭지가 있는 부엌이 있고 부엌을 통과해 방문을 열면 두 사람 눕기도 버거운 1.5평에서 3평 되는 방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층마다 한 개씩 있는 화장실. 20명이 넘는 사람이 한두 개를 같이 사용했으니 진짜 왜 벌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야기는 벌집 공순이와 그리고 그때 공순이와 공돌이가 넘쳐나는 시기였어요. 아직 20살도 안 됐던 그때 참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처럼 바늘에 찔리고 터한 먼지를 공기처럼 마시며 공장 일을 익숙해질 때쯤 가까이 지내던 공순이 순자가 저에게 넌지시 묻더군요. 너 학교 안 다닐래? 나랑 같이 배우지 않으야? 틀 앞에 앉아 손 놀리기 바쁜데 무슨 학교를 어떻게 다닌다 그러니? 영등포 여상에서 특별학급을 운영한다는 말 못 들어봤니? 일 끝내고 저녁 6시 30분, 9시 30분까지는 한다더라. 교복도 입고 다녔는데
하루 종일 먼지를 먹어가며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라니. 잠시 망설여졌지만 배우만이 살 길이다. 주어들 말이 떠올라 구순자와 함께 저는 특별 학급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그 시절 일도 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기는 했지만 대중가요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나름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진과 나은나은이의 노래는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요즘에는 아이돌이 아닌 청춘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신촌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죠. 어느 날 신촌을 거닐던 중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운명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두터운 책을 든 남학생 얼굴에 반했어요. 우연히 만났던 노상 떡볶이를 먹으면서 첫 인상이었어요. 뜨끈한 어묵 국물을 먹고 싶었는데 그 남학생이 나와 마주친 거죠. 저기, 제가 말할게요. 아, 네, 아니, 네, 저. 그 모두를 어색하게 더듬고 헷갈리는 제 모습에 그 남자는 후덕하게 어묵 국물을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얼굴이 붉어지는 제 모습을 보며 그 남자는 하얗고 정돈된 얼굴을 보이며 떡볶이를 다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손을 닦으며 있어서 의심도 들었습니다. 처음 상경한 서울에서 보다리 안에 쌈짓돈을 뺏은 도둑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어묵 국물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던 제게 그 남자는 다 먹은 후 떡볶이 트럭을 떠나는데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학생, 저의 이야기는 졸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일할 때였죠. 처음 저는 대학생인 줄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일하면서 수업을 성실히 들었고 공부를 끝마쳤어요. 결혼을 한 후에는 서울에 신혼집을 가져서 행복했어요. 남편은 늘 제 곁을 지켜주고 딸도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행복했지만 딸이 커가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남편과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부부가 노력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7세 때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요. 저희 딸은 남편을 닮아 착하고 온순한 성격의 예쁜 소녀입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학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와는 달리 이기적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그것도 어릴 때의 걱정에 불과하리라 믿습니다. 결국 행복한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딸이 어느덧 대학에 갔고 취업을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고민이 있으면 나중에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도 되겠죠?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야. 이 말에 딸은 물살에서 생각을 하며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딸과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거나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온다던데 이번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 오늘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니?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것만 반복되었어요. 딸과 함께 자정까지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새벽에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걱정이 돼요. 하고 제가 말했죠. 아니요, 어른인데요. 어디서 술 한잔 하는 것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죠. 남편은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실종된 사건은 정말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의 젊었을 적에도 술을 마시더라도 전혀 다친 흔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사랑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남편 대신 등장한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돈을 빌린 채 도망치려는 모습이었지만 남편이 여전히 사라진 채 그 빚을 청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도 허무하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란 속에서 저는 제 열을 잃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실종 사건은 마치 어떤 미스터리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일 같아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오던 사업에서 빚을 지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편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이를 통해 남편이 과거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빚쟁이들이 남편에게 돈을 못 갚을 경우 다른 대가를 요구한다는 위협을 했다.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사실 남편이 사업에서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지만 가능한 해결책이었다. 어떻게든 그 비용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남편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과 함께 협력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길게 이야기하는 큰 장면들이 나타난 글이군요. 한국어로 되어진 글을 한국어로 다시 쓰고 싶어요. 함께 더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난 공장에서 일했을 때 몸이 힘들지만 그만큼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탐욕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노력 덕분이죠. 그러나 우리 지훈이에 대해 생각해봐요. 저나 당신처럼 어려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장학금을 받아 간신히 졸업했고, 그때만 해도 집을 산다는 친구들이나 해외 유학을 보내줘 학파비를 지원하며 자녀를 배우게 해주는 제도 등이 부러웠어요. 우리 지훈도 대학을 가면서 자취생활을 하게 해주기엔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무 못 어려운 대목은 아닐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돈이라는 것이 있을 때 굴 수 있는 꿈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원래 당신 어렸을 때 꿈 공장에서 일하는 거였어. 그거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지. 난 지훈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야. 당신도 알잖아. 당장은 우리 딸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겠다. 더 나아가서는 시집 번듯하게 보내겠다. 또 사업이 커져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겠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냥 평생 원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동업을 할 당시에 제게 했던 말입니다. 대학부터 알았던 친구였고 우리 결혼할 때 사회를 보는 친구 우리 지훈이 돌잔치며 우리 집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친구 우리 딸이 삼촌이라고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람. 저 역시도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되더군요. 그때 남편을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했던 걸까요? 엄마 어떻게 진수 삼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내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탓이야. 이게 왜 엄마 탓이야. 나쁜 건 그 사람인데 피자가 자기 탓을 해야 하냐고. 동업자 남편의 친구는 남편에게 투자 사기를 친 뒤 법인 자금까지 빼돌려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탐욕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노력 덕분이죠. 그러나 우리 지훈이에 대해 생각해봐요. 저나 당신처럼 어려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장학금을 받아 간신히 졸업했고, 그때만 해도 집을 산다는 친구들이나 해외 유학을 보내줘 학파비를 지원하며 자녀를 배우게 해주는 제도 등이 부러웠어요. 우리 지훈도 대학을 가면서 자취 생활을 하게 해주기엔 어려워요. 엄마가 한 말이 정말 맞았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거든. 순위로 고생하는 시기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배신당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후 빚쟁이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반찬 가게를 오픈했죠. 그때부터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딸 지훈이도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무사해 있었고 남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밥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남편의 습관을 따라 소리 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봤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렸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함께 잘 버텨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전 지금 일할 일이 있어서 하고 있어요. 미안해 남편.
정신이 없을 때도 널 찾으려 했어. 하지만 생사 미확인. 노력해도 흔적 없어. 어떻게 살지? 이상하게 강하게 믿어. 어떻게 확신하는지 물으면 이유 없어. 그래도 알아. 안 단단한 실이 우리를 이어주어. 엄마야, 오늘 일찍 들어가. 저녁 먹자. 회사 바쁘다고 맨날 이야기하더니. 오늘 일찍 끝낼 듯 거기 뭐 먹고 싶어? 돼지갈비? 가게에 있었는데. 집에 가져왔어. 들어. 전화 듣는데 무슨 일 있나? 딸 목소리 듣으니 설레었어. 돼지갈비와 반찬 차리고 있었더니 꽃다발 들고 들어오는 딸 맞이했어. 야, 어디서 온 꽃이야? 날이야. 응, 엄마. 이거 내가 산 건 아니고 누가 알았는데 영문을 모르는 어리둥절한 아이를 보자 흰 식탁에 데려다 놓았어. 엄마, 나 배 고파. 밥 먹고 얘기하자. 꽃, 그거 넣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밥 먹고 천천히 하자. 오랜만에 집에서 밥 먹는 딸, 하나하나의 반찬을 맛있게 먹어서 배부르다고 느꼈어. 식탁 정리하면서 화병을 가지고 꽃을 정리하고 있던 때엔, 엄마, 이 꽃 주신 분이야? 응, 누굴까? 엄마, 사실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꽃은 그 사람이 준 거야? 엄마, 이것 좀 주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들고 와서 인사하기로 했어. 다음에 해야지 그랬어?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네. 응, 엄마. 저랑 올해는 아니라도 사계절은 같이 보냈다고. 예전에 아빠가 그러더라.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세상에 정말 어떻게 나 걱정 없이 살았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엄마. 좋은 사람이야.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고 있는 사람이야. 곧 엄마 선물로 소개하러 가볼 거야, 엄마. 그러고 서철이 나를 잡겠어?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이 많다던데 아직 빨리 나중 할 일 없는데 누가 더 급해서 될 순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대. 남편의 얼굴. 그래,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의 척이 진우나라고 물었다. 응, 와, 우리 집 사정 알아? 다 알았다고 결혼하겠다고 했어? 어느 정도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잘 하겠지. 어느 정도라니? 뭘, 어디까지, 어떻게 말했어? 아,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리를 떠나시다니? 사업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야? 거짓말한 게 아닐지 몰라. 복잡한 일 때문에 떠난 건 사실이지. 엄마야,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나 몇 년 전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알아? 나는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꾸었어. 결혼은 내 삶에 없었어. 그런 마음이었어.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야. 아빠가 사라졌을 때,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그저 나가 상처받지만 않으면 돼서 그런다. 표정 없이 확신을 표하는 딸을 바라보며 떨쳐내기 어려운 불안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딸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심어주지 않았나.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훈이의 엄마예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초면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중요하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지훈이 어디를 좋아하나요? 한 가지를 꼽기는 어려워요. 지훈 씨는 마음이 참 반듯해요. 뾰족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그랬다기보다는 다듬어진 것 같아요. 단단하고 반듯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지훈 씨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어머니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몇 년 전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때 정말 사람의 삶은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과 함께 펜션 여행을 다녀왔는데 불이 나서 위기에 처했어요. 생명 위협적인 일이었지만 구조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때 겸허함을 배웠어요. 오늘의 하루는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며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당신은 무슨 면접을 보고 있나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엄마? 딸의 남자친구가 한 말에 너무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의 생각이 참 올바르구나. 너의 대답에 고마워. 성실히 답변해줘서 고마워. 나나, 우리 지훈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 그때는 그게 되게 느끼지만 지나고 보니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고 깨달았어. 고마워.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은 진심이야. 집안이 풍족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거만함을 느끼지 않는 젊은 청년에게 그 기쁨이 느껴졌어. 내 아이를 착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모습이 소중하다는 게 좋았어. 딸과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지 않은데 요즘은 다들 결혼을 그리나 봐요. 드레스 투어나 예식장 투어 등 인기가 좋은 곳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 엄마, 혼주도 맞추어야지. 아, 상견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혼주를 맞추나요? 한복이네 상견례 바로 이번 주잖아요. 상견에 가서 혼주 한복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양과 어머니들의 색깔을 곱게 맞춰 입으신 것 보면 정말 너무 좋아요. 엄마는 한복 있잖아요. 그것도 몇 번 안 입어서 아까운데 새로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럼 그건 상견례 때 입어요. 혼자 한복은 따로 맞추고 막상 삼겹의 날이 잡히자 하루하루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요.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를 닫을 수도 없어서 매일 가게를 나갔는데 나무를 묻다가 멍하니 소금 대신 설탕을 칠하는 등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기저에는 남편의 부재가 깔려 있었어요. 딸이 예비 신랑한테 말을 했고 신랑도 알아서 집에 잘 말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게 도리인 듯해서 상견 내 자리에서 사돈댁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새 정말 당신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 없이 상견례를 나 혼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날은 빠르게 흘렀고 상견례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긴장을 해서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였죠. 저만큼이나 잠을 못 잔 딸이지만 일찍 일어나 제 얼굴 붓기를 뺀다며 오이를 썰어 얹어주고 비타민 팩을 발라주고 부산에 움직였습니다. 언제쯤 나가면 되니? 엄마 이제 옷 뒤지면 될 것 같아요. 전날 예쁘게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있는데 딸 핸드폰에 벨이 울렸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전화를 방에 가서 봤더니 몇 분 후 딸이 울면서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바깥 사는 군지 모르는 지방과 결혼 못 하겠다고 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휘청이다 내 마음을 굳게 먹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속상해. 그 사람이 분명 잘 말했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완강하다 봐 그렇다고 해도 오늘 갑자기 잠시 딸을 토닥여주고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가자. 어딜 가야 할까? 아버님이 앞장서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면 지금 딱 계신 거니까. 선우의 집이 어디야? 아니지. 엄마, 다차, 고차. 이렇게 가서 뭘 어쩌려고 해?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야. 전 딸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도착했어요. 선우 씨, 나야.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사실 딸의 예비 신랑에게도 화가 났었어요. 자기 선에서 이야기했다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던데 견날에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우리 집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다. 나는 생각했다. 심적으로는 그냥 돈을 파주고 싶었지만 그 전에 꼭 밝혀야 할 사실이 있었다. 딸에게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우리의 의도는 분명히 전달했는데 상대방은 당일 아침에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바깥 양반은 오늘에서야 우리 아들이 괜찮은 아이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우리 바깥 양반은 집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좀 어색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아들은 외동이지만 회사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식은 생각해 보셨나요? 돈이 비워져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아들은 외동이지만 회사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자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 사실을 알게 했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미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 대해 궁금해하셨다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알려줘야 하는 사실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사부인 사돈 노른의 표정은 상쾌하지 않았다. 나가는 상황에선 헛소리치는 여자가 되어 버린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5년 전 우리 가족이 펜션에 놀러 갔던 일이 있었다.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우 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재 당시 주인 부인과 아들은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위 어른은 술에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야 제가 5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세부 내용은 말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뉴스를 봤나요? 누군가 화재가 발생했음을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수레 속에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길이 번지는 집으로 들어가서 사위 어른을 구조했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오늘도 사위 어른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은 사위 어른의 생명을 구한 영웅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제가 거의 의식을 잃었던 상태였고 우리 모두 연기를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혼수 상태였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내하고 나왔고 아버지가 안에 계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았지만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구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그분이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다는 소식에 우리도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아, 성함을 여쭤봤었나요? 김자영자 석자 김영석님인데 김영석 씨 맞죠? 그 사람은 내 남편, 지은이 아빠입니다. 어머님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전 남편이 사라진 후 2년이 지나던 때였어요. 강호도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펜션에는 사돈 어른 가족이 숙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구해 나왔지만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어요. 최초 목격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변 펜션에 알리고 동시에 신고를 했어요. 불길이 거세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가서 돕지 않았어요. 그때 집 안으로 들어가 사돈 어른을 구해 나오게 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하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펜션에서 사돈 어른을 안심시키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준 남편. 그때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어딘가에서 살다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때부터는 경찰에 연락하는 것도 그만둔 거죠. 스스로를 다듬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핸드폰에 저장한 기억을 회상해요. 영상과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하던 남편의 정체를 밝히고 나자 사돈 어르신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맞는 거야?
아빠, 지금 어디 있어? 맨 처음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왔을 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 넉넉한 형편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그 화재 사건으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고. 그, 저 목숨 앞에서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그때 은둔한 남편이 그 가족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맺어져 그게 무척 신기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너희 아버지가 내가 결혼할 남자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 집에서는 평생 우리에게 고마워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말을 할 기회가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저도 이렇게 밝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기는커녕 근본도 없는 집안 취급을 하며 결혼까지 반대하는 통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모든 걸 털어 놓으니 속이 조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결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제 나아니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 좋게만 여긴 제 생각이 짧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대로 일어나셔서 그날 그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부부가 성실히 살아 사업도 키우고 지훈이가 남부럽지 않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건 몇 년 전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걸 정리했고 남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추측으로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올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찾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라니 예전부터 그랬어요. 울고 온 사람이었고 불의 같은 걸 참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라지고 그 일을 배신한 동업자가 잠적을 했는데 법인 자산까지 빼돌려서 추측으로는 그 일을 직접 해결하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진행 안 시킨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나 자랑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몰라서 그리 무료있다지만 잘못은 맞죠. 선우는 계속 지훈이와 결혼하겠다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정리해드릴게요. 저희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괜찮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실 겁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겁니까?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에게선 어떻게 할지 물었죠. 엄마, 저는 선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엄마는 이해했죠. 그분들이 일부러 감춘 거니까 내가 일반 아버지보다 상태가 더 좋다. 하지만 결혼식은 아버지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지 마음이 걸려 그랬어요. 몇 달이 지나 결혼 준비를 멈췄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말이 없었지만 전 단번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묻지 않을게요. 여기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해요. 결국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돌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생기자 일단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라진 동료의 행방을 쫓았다고 해요. 그 기간이 길어지자 면목이 없어서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우연이지만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난 펜션에서 남편은 근처 산속에 버려진 집에서 거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사람을 구했지만 누군가가 촬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금방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사돈 어른의 아들이 이름을 물었을 때 그때 망설였지만 이름만 말하라고 하겠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생명의 은인이었던 사돈 어른께 인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이다. 그 이후 많은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돌아오신 걸 보니 저도 기쁩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모두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생명의 은인과 아이들이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다.
운명과 인연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돈댁과 우리 부부는 자주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운명적인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가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마음 편안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겠어요?